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어,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들 정말 아침부터 미국 증시를 보고 음, 너무나 큰 극도의 공포감을 어,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행을 했어요. 일단 신풍제약을 며칠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신풍제약을 아침에 이제 고점에서 일단 시초가 위에서 파는 것부터 우리는 오늘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신풍제약은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우리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 7천 뭐야 다시 매수가로 돌아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7,95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9,000원 위에서 팔고 나머지를 이제 시장을 좀 살피는 걸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상황이 아침 9시 4분이었나?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걸렸죠. 여기서 걸렸죠. 여기서 9시 4분에 걸리고 그래서 30분 동안 거래가 멈춰 있었던 이 시기를 보냈는데 사실 보통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웬만하면은 시장은 반등이에요. 근데 워낙 지금 공포감이 너무나 크게 어, 작용하는지라 올라가는 척을 하고 다시 엄청 진짜 가장 세게 밀어냈습니다. 아니 지금 2020년도에 이 400대의 코스닥을 보게 될 줄은 다시 한번 보게 될 줄은 와 진짜 상상을 못할 수준이네. 4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회귀한 수준인지는 이따가 음,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카도 한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를 걸리고 2차 2단계 서킷 브레이커를 앞둔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14%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시장이 14%까지면은 진짜 와, 다시 보기 어려울 수준인 겁니다. 다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차의 기준이 15%거든요. 서킷 브레이커는 15 시장이 15% 떨어지고 1분 정도 유지가 되면 2차적으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거래 중지가 되는데 그걸 앞둔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스닥 선물이 여기서부터 3%, 3, 4% 떨어졌다가 3%대까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고 급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였죠. 여기 그 시기는 여기였고 그렇죠. 그래서 급반등 만들어내고 이때부터 일제히 상승하는 어, 지금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487에서 고점까지 그 오늘 종가까지만 8% 정도 가까이가 반등을 했어요. 코스피를 볼게요. 다시 코스피. 설마 여기까지 내려갈까 싶었던 1700을 이탈할 정도까지 갔다 왔고 코스피조차도 오늘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어디서 걸렸더라? 이 시점인가요? 여기서 걸렸죠. 11시 14분 10시 44분 여기 10시 44분에 이 위치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고 어디야 정확히 여기서 걸렸고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정도면은 시장은 진짜 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등 심리가 정말 작용을 해야 맞는 건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2단계까지 이제 진행되려고 해가지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날이었고 음,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는 어쨌든 우리가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치, 9.11 테러 때 2001년도에 9월 9.11 테러 시점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었고요. 코스피는 그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코스닥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날이었습니다. 아주 진짜 오늘 하루가 너무나 힘겨운 날이었고, 또 상당히 공포감과 하여튼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날이었어요. 다만 제가 계속 이제 안내해드린 대로 제가 이전에 한 달 전에 말씀드린 전망은 틀렸습니다. 틀린 것도 인정을 해야죠. 뭐 코로나가 저는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중국이 좀 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그것도 뭐좀 섣부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의 질병은 지금까지 단기적으로 끝났고, 아무리 메르스처럼 사망자를 많이 낸 그런 질병도 시장은 길어봐야 2주 정도의 하락을 보였어요. 신종플루 때도 2주 정도의 하락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옵션물도 워낙 상당히 상하방이 다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뚜렷하게 볼 수는 없는 날이었고, 기관들이 상방 베팅을 초반부터 해놨다는 거, 처음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번에 기관들이 이상하게 상방 베팅을 좀 많이 해놓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완전히 다 실패했죠. 그냥 기관들은 공매도로서만 이번 시장을 버텨온 것 같아요. 공매도를 워낙 많이 해놓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많은 시그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이 이렇게 벌어졌으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 죽지 않는다면 살아나야겠죠. 당연히 시장은 회복이 될 거고, 당연히 회복됩니다. 어떤 폭락장에서도 뭐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문제지, 뭐 이 정도까지만 다 내려왔다고 봐도 사실 뭐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순간적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이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음 주가 지나가 봐야 되는 것 같고, 연속적으로 좀 V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봐야지만 이제 좀 잡히는구나 이렇게 될 것 같지. 왜냐면 지금 아직도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증시 격언과 증시 이제 경험을 토대로 많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증시 격언들로 나오잖아요. 마지막 비관론자의 변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낙관론자의 변심,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비관론자의 변심, 반대로 마지막 낙관론자의 변심이 있습니다. 이런 증시, 이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은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부정론자, 긍정론자 다 같이 존재를 하는데, 시장이 정말 고점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비관론자들은 항상 여기서 떨어질 거라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말 고점까지 치달았는데 그 마지막 비관론자들이 시장은 그래도 강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순간이 최고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시장이 계속 막 무섭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긍정론자, 낙관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장이 반등하고 강하게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들마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틀렸구나, 시장은 지금 절망적이다, 이렇게 변심을 하는 순간이 생겨요. 그때가 시장이 저점을 형성합니다. 언론에서도 저때 다 쏟아내요. 2008년 서브프라임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거를 고스란히 느끼셨을 겁니다. 2008년도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정말 끝까지 버티던 낙관론자들이 결국에는 다 쏟아내는 시점에서부터 올라갔어요. 물론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지금 저는 긍정론자 쪽에 속합니다. 굉장히 시장을 낙관하는 쪽에 속해요. 이거는 각자 생각입니다. 이거를 막 어느 날은 낙관론 됐다, 어느 날은 비관론 됐다, 그거는 무슨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를 논할 정도의 그 생각은 아니고, 시장을 바라보는 데서 어떤 근거를 갖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경우고, 예를 들어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오는 동안 저는 계속 낙관론을 펼쳤던 거죠. 제 생각도 2008년 이후로는. 이거 미국 증시가 아니고 미국 증시. 그쵸. 저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낙관론자에 속해요.
낙관주의자예요. 시장을 어디 갔어? 미국. 그런데 제가 생각한 지지 라인이 오늘 깨졌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서 일단 오늘 그 낙관적인 모습을 조금 제가 약간 생각이 약간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낙관론자의 마지막 비관론자의 변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시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반등을 꾀할 거예요. 정말 그걸 고집하던 사람들이 변하는 순간이 심리적 저점과 혹은 반대로 심리적 고점을 만드는 경우는 지금까지 증시가 끌고 오면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여왔던 거, 반복했던 거거든요. 물론 오늘이 최저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평생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오늘 지금 나스닥이 현재 시간 3월 13일 오후 4시 10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2.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금요일 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나스닥이 진짜 다우 나스닥이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줬으면 이제 희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마칠게요. 일단 뭐 다른 얘기를 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고 공포스러운 하루를 보냈고 또 반대로 또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의 반등을 또 보기도 했고 오늘 코스닥이 1600대에서 고점 1800을 넘어갔잖아요. 1809까지 갔단 말이에요. 100단위를 건너 뛰어버렸어요. 하루 만에 1680에서 1809 거의 역사에 남을 만한 수준이고 코스닥도 487에서 530포인트대까지 보는 저점 대비 9% 정도가량 최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회자될 날 같습니다. 오늘 3월 13일이 특히 3월 13일 그 포함한 한 주, 이번 주가 거의 죽음의 주였잖아요. 월화수목금이 뭐 거의 진짜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운 한 주였는데 증시를 하는 사람 뭐 인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전 세계가 똑같이 떨어졌고 어쨌든 뭐 이겨내야죠. 이겨내는데 이겨내는 방안을 저도 최대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강한 종목도 보유 종목 중에 있었고 녹십자 시리즈에 속하는 거 분명히 강한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승부를 띄울 만한 것들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사이에 아프리카 TV 방송을 열어서 랜덤으로 언제 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어서 전 종목을 제가 최대한 살펴볼 거예요. 특이사항 있는 종목부터 해가지고 뭐 간단히 뭐 일단 뭐 차트 위주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좀 특이한 것들에 대한 거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뉴스나 공시들을 좀 살펴보면서 파악을 좀 해둘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조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올라올 때 또 공략하는 종목들 중간중간에 새로 하는 거는 강한 것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보태가면서 좀 이겨내 주시길 바라고 또 국가적으로는 지금 금융위에서 회의를 오늘 하루 종일 한 것 같은데 뭔가 결정돼서 나온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공매도 실효성 없는 공매도 정책 하나 나왔던 거 그거 이후에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 되는데 기간제 한시적 공매도 제한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과거에도 했었던 겁니다. 2011년과 2008년에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빨리 그걸 토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뭐 3개월 정도라든지 3개월 정도의 공매도 제한 완벽한 제한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현재 시간까지는 할 계획이다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검토 중이다. 이게 올라가고 나온 시점에서 발표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간으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럽 쪽에서도 이제 공매도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나스닥 미국 다우 나스닥이 중간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 시간 동안 돈을 푼다는
또 그런 소식과 함께 뭐 500조 원 이상의 돈을 푸는 그런 소식도 있고 전 세계가 증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금 전 세계 폭락장을 막아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아직 부족한 조치가 취해진 게 이제 우리나라지만 앞으로 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은 할 테니까요, 그렇죠? 일은 하겠죠. 좀 늦을 뿐이지 우리가 검토할 게 좀 많나 봅니다. 어쨌든 뭐 그럼 사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를 또 보여드려야지. 변동성하고 지금 눈이 갑자기 가려워서 긁었는데 왜 이렇게 따갑죠? 잠시만요. 눈을 잠깐 만졌는데 눈이 왜 이렇게 시리죠 갑자기? 눈이 따갑네요. 네. 두 가지만 잠깐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오늘 좀 길더라도 뭐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날이니까 그 변동성 공포지수가 극단적으로 지금 올랐죠. 6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길 바라야 되겠고 지금 60포인트면은 2011년도에 잠깐 솟았던 그 지점이에요. 요날이죠, 요날. 2011년 8월 9일에 70포인트까지 미친듯이 솟았던 적이 있어서 이때도 시장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입니다. 시장이 10% 이상 떨어진 날이 2011년 8월 9일이면요.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극악으로 하루 딱 했던 날이에요. 하루. 그날은 코스피 지수가 2011년 8월 9일 요날이거든요. 요날. 코스피 지수가 9.88%까지 떨어졌어요. 9.88. 10% 정도 떨어진 날이고 코스닥은 저 때도 난리였죠. 요날. 코스닥은 13% 가까이 떨어졌네. 지금 오늘이 더 떨어졌네. 그렇죠? 그날 코스닥은 13%. 폭 자체가 오늘도 더 크고 오늘이 더 기록적이네요. 그때 비슷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더 기록적인 날이네요. 오늘 우리는 13.56까지 떨어졌던 거니까. 코스피는 8.38. 거의 뭐 코스피는 비슷하고 근데 떨어진 낙폭이 오늘은 더 심한 날이죠. 어쨌든 그날을 떠올리게 만드는 공포지수였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2011년도에는 오늘같이 솟았던 정말 미친듯이 솟았던 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 상황이고 그때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번지고 있는 거, 그리고 누적된 피로도가 더 세다는 거. 그때는 누적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누적된 게 더 세다는 것 때문에 지금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때는 서브프라임 때는 1년간 떨어진 거였고 지금은 한 달간 떨어지는 거였고 속도감 차이는 지금 속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더 느끼기에 공포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한 대 진짜 얻어맞은 거잖아요, 한 방에.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게 멈추기를 좀 기다려야 되고 너무 막 70포인트를 넘어갈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딱 이제 멈춰지면은 그때부터 시장이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요건데 월봉상으로 좀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제가 지금 그어놨어요. 월봉상으로 지금 이게 요때가 2003년이에요. 2003년. 요게 2008년. 요게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 2011년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진 거니까 굵직굵직한 이벤트,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문에 만든, 그렇죠? 리먼 사태. 그다음에 요때가 2003년도 카드 대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2001년 여기가 9.11 테러까지 있습니다. 여기 좀 길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9.11 테러. 자, 이 선이 어쨌든 월봉의 추세선이잖아요. PBR 선이랑 비슷합니다. PBR. 자산 가치의 증가랑 비슷해요. 약간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대강. 그 뭐냐면 PBR이 이제 0.8배 이하인 수준. 지금은 0.7까지 이제 떨어진 수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최저점 찍은 걸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제 수준으로 돌아왔냐면 2003년대로 돌아왔습니다. 17년 전으로 돌아선 거예요. 지금 그 기업들의 자산 가치 실적들을 다 적용을 했을 때 가치 평가가 지금 2008년 저점을 넘어서서 2003년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즉 17년간을 뒤돌아선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지금 17년 선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봉 추세선의 하단부를 찍어서 지금 반등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올라가기를 기다려봐야 되겠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금융시장, 지금은 실물 경제가 마비가 되면서 만들어진 증시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과거에는 카드 대란이나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나 그 다음에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이런 거는 다 금융이 무너져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거거든요.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실물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건데 지금 순서가 엇갈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실물 경제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까지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가져오게 되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정말 희박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장하는 바로는 실물 경제가 지금 무너져서 잠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백화점에서 200명이 출근했는데 손님이 7명이고 막 이런 어떤 큰 마트들이 직원이 100명 출근했는데 손님이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정도의 전 세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마비가 된 거잖아요. 이게 금융 시스템 마비까지는 안 오면 돼요. 그런데 전 세계가 주장하는 바로는 과거에 이제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그런 금융 시스템 마비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전혀 이상 없다, 튼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융 시스템 마비까지 안 오기를 바라야겠죠. 거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냥 뭐 PBR이고 뭐고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 되겠고, 일단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 거예요.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동안 못 썼던 돈을 마구마구 써댈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해결이 되면, 그게 여름 때 해결되면 금융 시스템 마비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겁니다. 근데 정말 만에 하나 금융 시스템 마비까지 나오면은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각종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최대 맥스인 11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벌어지는 이 범위거든요. 지금 딱 한 두 곳 정도에서 1100을 주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증권사 레포트에서. 거기는 정말 최악의 경우고, 그거는 금융 시스템 마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니까 너무 거기까지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기운 내시고요. 주말에 미국 증시 그래도 눈 뜨고 일어나서 좀 강한 반등과 함께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진정되는 하루, 그 다음에 금융 당국의 어떤 적절한 조치, 그다음 확실하게 실효성 있는 조치, 연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참 확실하게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오늘도 외국인들이 1조 2천억을 매도하면서 공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막아줘야 돼요. 지금 실효성 없는 공매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굉장히 길게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날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주말 편히, 주식은 주말은 잊고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마치려고 하는데 속보가 들어왔네요. 금융위에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6개월간, 저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월요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 저도 기사 제목만 봐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그걸 기다려야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하나 지금 방송 마치기 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라는 거 소식 다시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주식 있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